수많은 영웅오걸들의 이야기가 펼쳐졌던 삼국시대,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용맹한 장수들이 전장을 누비고 지략가들이 머리를 맞대며 천하를 논하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말이죠. 그 거대한 역사 속에서 전쟁의 비극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탁월한 지성과 예술혼으로 시대를 관통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녀는 그 험난한 혼돈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 나갔을까요? 오늘 우리는 남성 중심의 서사 뒤편에 가려져 있던 한 여성의 진짜 삶과 깊은 고뇌, 그리고 그녀가 남긴 놀라운 문화적 유산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이 가진 본연의 강인함과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삼국지를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채염 또는 채문이라고도 불리던 인물입니다. 채염은 후한말, 명문 사대부 집안의 귀한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서예가, 그리고 뛰어난 음악가였던 채홍이었죠. 고요한 서재에서 책장을 넘기던 어린 채염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을 겁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학문에 깊이 몰두했고 그 재능은 실로 놀라웠다고 전해집니다. 책을 읽는 속도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은 물론 한번 들은 것은 잊지 않는 비상한 기억력까지 지녔으니 그야말로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는 이런 딸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아낌없이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채염은 고전 경전들을 통달했고 시와 문장에 있어서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어요. 당시 한나라의 수도였던 낙양은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이 모여들었고 학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번화한 도시였죠. 채염은 바로 그런 풍요롭고 지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나며 자신의 지성을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학식에 감탄한 아버지는 딸을 자랑스러워했고 채염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구하며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는 서서히 혼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전란의 소문은 고요한 학문의 전당에도 불안감을 심어주었죠. 한나라의 국운은 기울고 있었고 황실은 이미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권력을 차지하려는 제후들의 암투와 끊이지 않는 밀라는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폭풍은 채염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동탁의 난 이후 한나라는 급작스럽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죠. 낙양의 번화했던 거리는 불길에 휩싸이고 학문의 전당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채염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그녀의 고향은 황폐해졌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채염은 이 비극적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민족인 흉노족에게 포로로 잡히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불타는 성벽을 뒤로하고 황폐해진 고향을 떠나 흉노족 기마병들에게 끌려가는 채염의 모습은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절망과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그녀는 몸서리쳤을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북방 초원으로 끌려가는 고통스러운 여정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녀의 미래를 암시하는 듯했죠. 명문 사대부의 딸이자 뛰어난 지성을 가진 여인이 하루아침에 이민족의 포로가 되어 미지의 땅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로웠던 삶은 이제 과거의 기억이 되었고 그녀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요. 과연 채염은 이 거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끌려가는 채염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황량한 초원, 그리고 낯선 이들의 거친 모습뿐이었습니다. 명문가의 고고한 여인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한나라 명문 사대부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이민족의 포로이자 오직 생존만을 갈구하는 한 인간으로 살아가야만 했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문화적 충격과 함께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흉노족의 풍습은 한족의 그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고귀한 신분의 여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모욕감은 상상 이상이었겠죠. 그녀는 그들의 지도자 중 한 명의 아내로 강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족 여인으로서의 자존심과 품위는 거친 초원의 바람 속에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이 낯선 땅에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혈육으로 이어진 아이들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삶의 이유이자 동시에 고향과 멀어진 슬픔의 증표가 되었을 겁니다. 아이들의 천진한 눈망울을 보며 그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자식들이지만 이 아이들은 자신과 다른 흉노족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지게 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매일 밤 흉노족의 천막 안에서 이민족 복장을 한 채 잠 못 이루던 채염은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들 아래에서 멀리 떨어진 고향의 달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을 겁니다. 익숙했던 서재의 고요함, 아버지 채용의 따뜻한 가르침, 벗들과 나누던 시와 학문의 향연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을 테죠. 그녀의 지성은 이 거친 환경 속에서 설 자리를 잃은 듯 보였습니다. 사냥과 유목으로 이루어진 흉노족의 생활은 채염이 평생 경험했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낯설고 거칠었지만 그녀는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어쩌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낯선 언어를 익히고 혹독한 기후에 적응하며 거친 음식과 생활 방식에 순응해야만 했죠. 그녀의 내면에서는 한족 지식인의 자존심과 포로로서의 비참함,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강인한 생존 본능이 끊임없이 충돌했을 겁니다. 마치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홀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그녀는 고독과 절망 속에서도 처절하게 버텨냈습니다. 매 순간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듯했을 테죠. 그렇게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2년이란 시간은 한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녀의 청춘과 희망이 고스란히 이 초원에 묻히는 듯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채염은 고향 땅 한나라의 소식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희망은 점차 희미해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마치 신기루처럼 멀어져만 갔을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함께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흉노족의 삶, 그리고 두 아이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자리 잡았겠죠. 어쩌면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한족인지 흉노족인지조차 혼란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12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한 여인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재구성한 고통스러운 인고의 세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채염의 지성과 예수로는 이 거친 초원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비록 붓을 들고 글을 쓸 수는 없었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이민족의 땅에서 겪어야 했던 비애가 시와 노래로 응축되고 있었을 테죠. 흉노족의 피리 소리와 말발굽 소리, 그리고 드넓은 초원의 바람 소리가 그녀의 가슴 속에 새로운 선율로 스며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훗날 그녀가 남긴 위대한 작품들의 씨앗이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는 포로였을지언정 정신적으로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고독과 절망 속에서도 그녀의 영혼은 꿋꿋이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독과 절망 속에서도 채염의 영혼은 꿋꿋이 빛을 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죠. 거친 초원 위에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위나라를 세운 조조가 보낸 사신들이었습니다. 조조는 채염의 아버지인 채용과 각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기에 그녀가 흉노족에게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늘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비록 한때 혼란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지만 학문과 예술을 존중하는 마음만큼은 깊었죠. 특히 채용 같은 위대한 학자의 딸이 이민족의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조조는 채염을 다시 한나라로 데려오기 위해 막대한 재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금은 보화는 물론
값비싼 말들을 흉노족에게 보내 그녀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죠.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으려는 듯 그의 노력은 간절했습니다. 사신들이 전하는 고향으로의 귀환 소식은 채염에게는 가뭄 끝의 단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12년간 잊고 지냈던 희망이 다시금 그녀의 마음속에 샘솟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으니까요. 하나는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흉노족의 피를 이어받은 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잔인한 길이었습니다. 채염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을 겁니다. 낯선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 아들딸을 두고 홀로 떠난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테죠.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과 작은 손길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한나라의 지식인이자 채옹의 딸로서의 소명 또한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황폐해진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유산을 잇고 자신의 학식을 통해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그녀를 끊임없이 흔들었을 겁니다. 이 비극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그녀는 결국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아이들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채염의 모습은 아마도 비통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핏줄을 끊어내는 듯한 아픔 속에서도 그녀는 힘겹게 발걸음을 떼어 말에 올랐죠. 뒤돌아보는 그녀의 눈에는 사랑하는 아이들과 정들었던 흉노족의 삶, 그리고 12년간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드넓은 초원에 메아리칠 때 채염은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시대의 비극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자신의 길을 선택한 그야말로 주체적인 인물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죠. 이 순간 그녀는 평범한 여인이 아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강인한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렇게 채염은 12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 한나라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었죠.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그녀의 가슴을 늘 먹먹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녀의 고향은 과거에 번성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었고 폐허가 된 도시와 황폐해진 민심은 그녀를 더욱 비통하게 만들었죠. 마치 자신의 내면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고 흐트러진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채염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채염은 자신의 지성과 예술혼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아버지 채옹에 유실된 저작들을 복원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책들을 기억에 의존해 다시 써내려가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뛰어난 기억력과 학식을 바탕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죠. 이는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학문적 유산을 세상에 다시금 알리는 위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경험을 오롯이 담아낸 두 편의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호가 18박과 비분시입니다. 호가 18박에서는 흉노족의 피리 소리인 호가를 빌려 이민족의 땅에서 겪었던 고통과 비애, 그리고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절절하게 노래했습니다. 한편 비분시에서는 전쟁의 참혹함과 개인의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한 시대의 혼란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려냈죠. 이 두 작품은 단순한 시를 넘어 한 여인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삶의 기록이자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불멸의 예술로 승화되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채염은 자신의 지성과 예술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후대의 수많은 문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정한 강인함이 권력이나 무력이 아닌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정신과 지성을 굳건히 지켜내고 그것을 통해 시대를 초월하는 유산을 남기는 데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채염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전쟁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한 여성이 겪었던 고뇌와 선택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도 인간으로서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죠.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지성과 예술의 가치,
그리고 역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줍니다. 최염의 호가 18박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흐느껴 오는 마음은 말로 다할 수 없고 돌아가는 길은 멀고도 아득하구나. 이 비극적인 고백이 어떻게 불멸의 예술로 승화되었는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울림을 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 본연의 지혜와 용기를 깊이 탐구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